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왕국2 요즘 난립니다. 개봉 일주일 만에 500만을 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500만이라는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논리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상영관의 63%, 전체 좌석수의 70%를 영화 한 편이 차지하고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블랙머니 정지영 감독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손익분기점은 넘어섰다고 하는 것 같은데, 블랙머니가? 네, 손익분기점 넘고 오늘 날짜로 200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200만. 예. 저널리즘 M 대박님께서 정지영 감독님 지난 토요일 아내와 함께 블랙머니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온통 겨울왕국뿐이라 엄청난 장애를 극복하고 영화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른 영화를 보고 싶어도 다 겨울왕국2만 있다 보니까 볼 수가 없다. 네. 다른 영화들은 아침 시간 또 심야 시간만 배정이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이게? 아니 이제 소위 이 블록버스터가 등장하면은 영화관을 거의 장악하고 다른 영화들이 피해를 보죠. 그게 이제 그들의 시장 논리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우리 문 열어주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저는 그 문 열어주는 것 자체를 비판을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다른 것도 있다. 그걸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보고 싶은 걸 열어줘라. 이런 의미로 이제 제가 기자회견도 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아무튼 다행히도 그렇게 불리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관객처럼 열심히 블랙머니를 찾아서 사랑해줘요.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거. 끝까지 기다려보고 관객들의 응원을 기다려봐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 관객들의 선택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는 거 아니냐. 시장 논리라는 이유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만은, 극장이 철저하게 이렇게 특정 영화만은 틀어준다고 하면, 감독님 영화는 그래도 상업 영화입니다만은,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경우에는 설 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을 왜곡한 거죠. 논리가 아니고 시장을 왜곡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왕국2가 극장을 70% 장악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대한민국 관객 중 70%가 그걸 보고 일 원했다고요? 자기들이 만든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국내 영화가 1000만, 1500만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외화가 흥행하니까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느냐. 네. 근데 국내 영화 할 때마다 이 말은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한국 영화인들이 국내 영화니까 가만히 있었다, 이거는 좀 일부러 만든 말인 것 같고. 사실은 말은 있었는데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죠.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 영화가 손님이 더 들고 있는데, 국내 영화가 많이 장악하는 거, 블록버스터니까 그렇게 장악할 수도 있는데, 이번 영화는 블랙머니라는 영화가 손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관을 3분의 1로 줄여?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근데 후배 감독들, 배우들, 영화 관계자들 많은데, 왜 또 정 감독이 나섰느냐. 그들이 나서서 얘기해주면 나는 이게 블랙머니 당사자니까 안 나서면 더 좋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그들이 소극적으로 나설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변명도 하고 해명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걸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선 거죠. 봉준호 감독하고 이 문제로 의견 주고받았다고 하던데. 그 얘기는 이제 말하자면 댓글 중에 그런 얘기를 이제 너네들 한국 영화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너 지금 지영화 피해 보니까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내가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상영될 때 봉준호 감독이 미리 문자를 넣었어요. 야, 이 영화가 틀림없이 또 이 배구
배급자들은 극장 전체를 장악하려고 그럴 텐데. 기생충. 예. 그러지 말고 전체 스크린 한 3분의 1 정도 장악하고 시작해도 다 손님 뭐 얼마든지 볼 사람 볼 거 아니냐. 그렇게 만약에 모범을 보여준다면 이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영화인들한테 큰 힘이 될 거다. 예, 예. 그리고 정부 정책 당국도 깨달을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봉준호 감독은 배급업자들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반으로 한번 줄여보는 스크린 반수로 정도로 줄여보는 전체 극장의 스크린 수를 반수로 하는 건 한번 해보겠다. 예. 그렇지만 기대는 하지 말아달라. 예,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 지금 겨울왕국 2가 70% 정도 상영관을 장악하고 있고 이 배급사 이야기는 극장 쪽 이야기는 어쨌든 30% 정도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거 같은데 문제는 그 30%를 일반 관객들이 보기 힘든 시간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영화를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게 70%가 아니고 80, 90%가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4852님께서 저도 주말에 여자친구랑 블랙머니 보러 영화관 갔는데 늦은 저녁 시간에만 상영해서 결국 못 봤습니다. 결국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들이 말장난을 하는 거죠. 예. 뭐 30% 줬지 않냐라는 건 말장난인 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서 어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진열을 하는데 원래 잘 팔리던 상품을 야 그건 구석에다 놔 그냥 안 보이게 놔. 예. 우리 거 다 내놔야 돼. 이렇게 말하자면 강자 논리로 협박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 예.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관련해서 지금 문체부 장관님이 과거에 또 이 배급사의 거대 회사의 사위를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정부가 이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지적이 됐긴 했었습니다. 예, 이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현 장관도 박영우 장관도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얘기는 했죠. 예. 얘기를 했어요. 그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계속 시장 논리를 들이대면은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거죠. 아니죠. 시장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죠. 예. 왜곡시키지 않는 방법은 그러니까 한 영화가 이 멀티플렉스 한 스크린 3분의 1 이상을 정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은 그 좋은 영화면은 손님이 계속 들고 길게 뭐 한두 달 하면서 손님 다 이 좋은 영화에 올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좀 재미없지만은 의미 있는 영화. 그것도 많죠. 손님을 예. 계속 예. 손님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번 경우처럼 한꺼번에 극장 70%를 장악한다. 스크린을 70%를 장악한다. 이거는 지나친 거다. 그리고 그것이 또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은 구석에다 상품을 구석에다 집어넣어라. 예, 예. 이런 것들이 엄격히 얘기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에 걸려요. 예. 예. 이런 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야 됩니다. 예. 법과 정책으로. 그럼요. 예. 예.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만 겪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미 옛날에 이제 그 배급과 상영을 분리시켜서 그걸 정리를 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영화 조금 아까 얘기했던 스크린 상한제가 있어요. 스크린 상한제. 네. 한 영화를 몇 % 이상 못 걸게. 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한국에서는 그 법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게 법만 위반하지 않고 최대한의 돈을 벌고 싶은 게 기업 아닙니까? 예. 극장에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개 스크린을 보유했으면 4개까지만 걸 수 있네요, 한 영화를.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히 떨어지는 건데. 그럼요. 우리는 지금 뭐 70% 이야기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 30%만 해라. 이것도 상당히 크게 봐주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네요. 자, 그런데 블랙머니가 어쨌든 뭐 200만 가까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블랙머니가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드신 영화죠. 네. 예. 소위 말하는 론스타 먹튀 사건. 네. 근데 이게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극영화로 쉽게 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이 버전이 한
뭐 100번은 고친 시나리오예요. 근데 예. 열심히 하여튼 최대로 관객들에게 쉽게 전달하면서 재미있게 풀어가는 방법은 없는가를 고민하면서 쓴 시나리오인데 마침 영화가 나오고 보니까 관객들이 진짜 재미있고 어허. 쉽고 예. 그리고 의미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나는 상당히 큰 보람을 느꼈죠. 예. 근데 그것이 지속만 되면은 아닌 게 아니고 큰 돈벌이가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네요. 보니까. 예. 큰 돈벌이가 돼야 또 좋은 영화 만들 텐데. 이 영화로서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경제를 모르거든요. 예. 특히 이제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금융의 그 메커니즘을 잘 몰라요. 예. 근데 나도 모를 뿐더러 대중들은 더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조금 이제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일부러 공부하기 전에 모른다면은 많은 대중들이 그렇게 모른 채 자기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금융자본주의의 보이지 않는 뭐 논리랄까? 예. 실체랄까? 예.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자.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요. 이정희님께서 조진웅 배우님 데려와 주세요 했는데 조진웅 씨는 뉴스공장에 나갔으니까요. 저희는 감독님을 모신 겁니다. 캐투님께서 저는 시간 내서 영화를 하루에 2-3편씩 몰아보는 타입인데 저런 식으로 배급하면 한 편밖에 못 봅니다. 소비자 선택권이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주말에 그럼요. 극장에 가서 쭉 보고 싶은 거 3편, 4편 보신 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여기 청취자들은 반론 피는 사람이 없는데 정지영 감독 넌 네가 손해보니까 지금 나와서 떠들고 있는 거야. 이런 논리를 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예, 그렇네요. 예. 청취자분들 아주 훌륭한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다들. 반론 있으면 제가 소개하죠. 4322님. 영화 보고 난 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진행형이라는 현실이 매우 슬펐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이 블랙머니를 왜 봐야 되는지 홍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나오셨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을 안 본 분들한테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 있는 게 본 사람마다 나한테 영화 참 재미있게 잘 만들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밌을 겁니다. 예. 재미있고 아마 그냥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머릿속에 담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도 뉴스공장에 나갔습니까? 네, 댓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 조진웅 씨를 저희 방송에. 아니, 이한희 씨를 저희 방송에 모시는 걸로. 예. 자, 근데 지금 이번 영화도 그렇고 또 감독님 그동안 남영동이나 부러진 화살 이렇게 사회성 짙은 영화를 계속 만들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참, 사실은 일반 관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소재라고 얘기해요. 그런 소재를. 예. 왜냐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텔레비전에서 보고 신문에서 보는 골치 아픈 이야기를 또 영화로 또 봐? 싫죠, 당연히. 불편할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재미있게 만들어서 보여주느냐가 상당히 저한테는 숙제예요. 근데 뭐 다 아는 얘기를 재미있게 만들어 온다고 무슨 또 관객이 오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그 사실 이면에 더 큰 사실을 드러내서 관객들이 모르고 있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진면목을 함께 보고 느끼고 토론하자. 예. 이런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보기 싫은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감독님 의미는 또 의도는 알겠는데요. 뭐 하얀 전쟁 같은 경우에는 월남전, 남부군은 빨치산, 또 남영동은 민주주의, 고문. 관객들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흥행면에서의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남영동 전체적으로 흥행을 다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의 소득은 얻었다고 봐야죠. 예. 다만 블랙머니는 그거보다 더 크게 소득을 넣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역풍을 맞았네요. 예. 오동진 평론가가 나이 먹은 감독이 예술영화 찍는 건 역설적으로 쉽다. 그런데 반대로 정정처럼 나이 먹은 감독이 상업영화를 찍는 건 아주 어렵다.
예, 우선 저는 예술 영화 감독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술 영화 감독이 아닌 사람한테 예술 영화 감독을 찍으라면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다만 오정진 씨가 얘기하는 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아마 당대 트렌드나 감성을 잘 모를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어떻게 상업영화를 만드냐. 막 이런 논리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영화를 되도록 많은 사람들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공부해야죠. 요즘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 이거 다 공부해야 됩니다. 예. 이번 영화에 이한희 씨하고 조진웅 씨를 캐스팅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 조진웅 씨는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었어요. 예. 옛날부터. 근데 뭐 작품이 없으니까 못했는데 이번에 조진웅 씨가 딱 맞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주 큰 조진웅 씨 캐스팅은 상당히 커다란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조진웅의 연기에 반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이한희 씨도 마찬가지인데 이한희 씨는 사실은 캐스팅을 선뜻 하려고 했던 연기자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한희 씨가 나한테 그동안 보여준 이미지가 예. 이 영화에서 냉정한 인텔리겐치아인데 그 이미지를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 의문이었어요. 예. 근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이한희 씨 만나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한희 안에 그런 것이 원래 있는 아이가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고 예. 선택을 해봤더니 아닌 게 아니고 훌륭하게 연기를 해놨습니다. 예. 그렇군요. 청취자 댓글 좀 봅시다. 신유진, 우리 방송 출연하는 신유진 변호사 같네요. 블랙머니 꼭 보고 인증할게요. 이현숙 씨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블랙머니 보러 갑니다. 마국준님께서 이한이 데려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널리즘 M 대박님께서 다음 영화에서는 이경영 씨를 착한 역으로 캐스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말도.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코미디 영화 만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코미디는 좀 자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코미디는 자신이 없고, 다만, 지난번 부러진 화살이나 이번처럼 캐릭터의 재미 때문에 약간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영화는 이제, 좀 많이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블랙 코미디 같은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블랙머니를 블랙 코미디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네? 근데 블랙 코미디하고는 좀 다르고, 다만 어떤 캐릭터의 재미를 통해서 코믹함을 유도해서 관객들한테 웃음을 선사하는 이런 것은 많이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예. 구사이사님, 블랙머니 방송 듣고 바로 예매하려고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 시간이 밤 11시에서 새벽 1시에 끝나네요. 왜 이렇게 되면 보기 어려운 거죠. 예. 영화관 갔다 와서 또 교통편도 만만치 않고 하니까 아쉽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떻게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감독 중에서는 최고령이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지금 감독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섭섭해요. 자기들 하려고 하니까.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 다만 못할 뻔이지. 예. 그래서 현재 2, 3년 사이에 2, 3년 사이의 현황을 보면은 역시 내가 최고령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예. 뭐 영화에 대한 열정이시고 당연히 또 앞으로도 계속 영화를 만드실 테죠. 네. 예. 다큐멘터리 영화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시기도 할 것 같은데. 다큐멘터리 영화도 하고 싶어요. 예. 하고 싶은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내 영화를 많은 관객이 봐주기를 원하는데 다큐멘터리를 안 보더라고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참 망설여져요. 예, 예. 의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감독님하고 반대 의견 되는 것을 좀 알려드리려 했는데 없어요. 지금 안 올라오고 그 의견 안 올라와서 지금 알려드릴 수가 없고 청자님께서 이도영 선생의 팬은 상당히 수준 있고 뭔가 딱 이미 아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청자님께서
유독 스크린 독점 잣대가 국내 영화에는 가혹하고 외화에게는 관대한 것 같습니다. 저변에 깔려있는 한국 영화에 대한 편견이 높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이런 것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한국 영화는 조금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생각들. 그거는 조금 다른 사실은 스크린 독과점 문제 이것을 얘기하려면요. 지금보다 더 깊은 얘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어려워.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잘 이해를 못할 정도의 복잡해요. 예. 그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예? 어렵기 때문에 왜 고라픈 걸 이 좋은 시간에 들어야 알겠습니다. 되니까. 뭐 요즘에 그 기생충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 영화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말하자면 이런 시장 왜곡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지속된다면 한국 영화 위기가 오는 셈이죠. 예. 근데 이것이 잘 제도적으로 정리가 되면은 말하자면 좀 길게 보자는 거예요, 저는. 예. 당장 눈앞에 보는 이익도 중요한데 좀 길게 봐서 한국 영화의 미래까지 이렇게 보면서 시장도 정리해보고 작품도 선택하고 이렇게 해보자. 이러면 우리가 다 기업도 영화인도 다 윈윈하면서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예. 예. 올해가 한국 영화 100주년 이런 얘기가 네. 있던데 의리적부터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마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영화 100년 이제 맞이해서 이제 거의 100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거의. 그렇지만 이때 마침 우리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깐느에서 상을 타왔고 예. 이것을 바탕으로 힘을 내서 여러분들의 도움과 우리들의 노력으로 한국 영화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지영 감독이었습니다.